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말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원하지만 직접적으로 요청하기가 어렵거나 말로 표현했을 때 오히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험 말입니다. 또는 말을 해도 상대방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인간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의사소통의 상당 부분은 비언어적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표정, 몸짓, 태도, 행동 등이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심리적 원리를 활용해 직접적인 언어 표현 없이도 원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실제로 전달되는 메시지의 55%는 신체 언어, 38%는 목소리 톤과 같은 준언어적 요소, 그리고 단지 7%만이 실제 말의 내용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라비안의 법칙으로 알려진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을 연출하거나 적절한 시선 처리와 표정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 요소는 시선 접촉입니다. 시선은 매우 강력한 소통의 도구로 적절한 시선 접촉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상대방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 상대방과의 적절한 시선 교환은 말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응시하는 것은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문화적 맥락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화 중에는 50%에서 70% 정도 시선을 맞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표정 관리입니다. 우리의 표정은 내면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진실된 미소는 눈가의 근육까지 움직이는 덕분에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전달합니다. 이를 듀센 스마일이라고 하죠.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원할 때 긍정적이고 친근한 표정은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긴장되거나 불안한 표정은 상대방도 경계심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와 제스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몸짓과 자세는 자신감과 개방성을 드러냅니다. 팔짱을 끼거나 구부정한 자세는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인상을 줍니다. 반면 가슴을 펴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는 자신감과 신뢰감을 줍니다. 상대방을 향해 약간 몸을 기울이는 것은 관심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제스처가 말보다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심리적 원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혜성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 보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혜성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동료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나 선물을 제공해 보세요. 직접적인 부탁 없이도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지지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들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귀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신념에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동의하게 만든 후 점차 더 큰 요청으로 이어가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큰 부탁을 하기 전에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 작은 부탁에 응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신의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후의 부탁에도 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증명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올바르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팀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채택하게 하고 싶다면 다른 동료들이 이미 그 아이디어에 동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직접적인 설득보다 사회적 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때로는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희소성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희소하거나 제한된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말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판매자라면 상품의 한정성이나 특별함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꼭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희소성을 인식시키는 것만으로 효과적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원리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미러링 기법입니다. 미러링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투를 미묘하게 따라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법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과의 라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앉는 자세, 말의 속도, 목소리 톤 등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친밀감과 공감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이나 요청에 더 수용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너무 명백하게 따라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미묘하고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전략적 침묵 활용하기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소통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략적 침묵은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협상 상황에서 침묵을 유지하면 상대방이 먼저 타협안을 제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침묵으로 인해 상대방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환경 조성하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환경은 행동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환경을 전략적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를 선택하거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지어 실내 온도나 조명도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프라이밍 효과 활용하기입니다. 프라이밍은 특정 자극이 이후의 행동이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이 효과를 활용하면 말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협조를 구하고 싶다면 미리 협력과 관련된 단어나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프라이밍 효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기술들을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에서의 적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관철시키고 싶다면 직접적인 주장보다는 상사나 동료가 스스로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질문을 통해 생각을 유도하거나 관련 자료를 전략적으로 공유하며 그들이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그 아이디어에 더 큰 애착과 주인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회의에서 자리 배치도 중요합니다. 결정권자와 가까운 위치에 앉거나 모두가 볼 수 있는 중앙 위치를 선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기술은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시키고 싶을 때 명령하기보다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에게 원하는 행동을 보이고 싶다면 먼저 그 행동을 몸소 실천하며 모범을 보이세요. 말로 요구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친구나 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이러한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다면 직접적인 부탁보다는 그 사람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IT에 능숙한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고쳐달라고 부탁하기보다는 그 친구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언급하며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다양한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윤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향력과 조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영향력은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고, 조작은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항상 윈윈 상황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진정성이 바탕이 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거짓된 감정이나 의도를 숨기려 한다면 상대방은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감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는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 이러한 기술을 남용하다가는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습득할 수 없습니다. 꾸준한 관찰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비언어적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울 앞에서 연습하거나 영상으로 자신을 촬영해 관찰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관찰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지 않고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 보세요. 또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며 어떤 행동이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패턴을 파악해 보세요. 배운 기술들을 한꺼번에 모두 적용하려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가지 기술에 집중하여 연습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면 다음 기술로 넘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작은 상황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중요한 상황에 적용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키워나가세요.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다양한 기술과 원리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의 일상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주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감정과 의도를 교환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